있고 앞으로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봐보면 정책적인 효과로 일시적인 부동산의 반등 효과들이 있다가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퀴즈의 내용을 영상으로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년 1월 달에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 4,000건, 2월 달에 10,000건, 3월 달에 6,000건, 5월 달에 12,000건 그렇게 가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12,000건까지 오를 때 다시 대세 상승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5,000건이 넘는다 안 넘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하반기에 갔을 때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특례 보금자리 40조를 풀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40조.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 40조를 풀어서 40조를 풀었죠. 40조를. 근데 40조를 특례 보금자리, 특례 대출이죠. 그래서 40조를 풀어서 이렇게 부양을 했는데 그 기저 효과가 쭉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뭐 뉴스 나오는 것들도 있었는데 40조 이상을 풀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을 때 지금 여기 봐보면 그 다음 연도 24년부터 25년 1월 사이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 24년 1월 달에 또 특례대출 2탄이 등장을 하죠. 특례대출 2탄. 특례대출 2탄은 뭐냐면 신생아 대출이 일어나면서 작년 여름까지도 엄청 뜨거웠습니다. 6, 7월 달에 특례 이게 이렇게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중간에 또 7월 달에 원래는 스트레스 DSR 제도 2단계를 발효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9월로 넘어갔죠. 그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9월 달이 되니까 2단계 적용이 9월 달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9월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또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보면은 상반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밑으로 또 내려가는 현상.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는 특수시장, 특수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또 벌어졌던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올해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하죠. 오쏘공이라고 얘기하는 오쏘공. 오쏘공이 발생을 하죠. 오쏘공. 오쏘공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또 재미난 게 뭐냐면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 9월부터 1월까지 그렇게 맥을 추지를 못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례대출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이게 5천 건을 하회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보여줬던 게 9월부터 1월 달이요. 근데 1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벤트가 하나 생겼죠. 이벤트. 오쏘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쏘공이. 오쏘공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오쏘공. 토지허가구역 해제 추진.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12일 수요일 밝혔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잠실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권 이쪽 지역에 이제 과열이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뉴스는 뭐 엘리트 이제는 30억 이하로는 못 산다. 엘리트를 30억 이하로는 못 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갑자기 1월 달까지도 저조했던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2월 달에 지금 최종 마감이 안 되긴 했지만 2월 달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천 건이 지금 넘어섰어요. 5천 건이. 그래서 지금 이 5천 건이 넘어서고 3월 달도 이 여세에 몰아서 이렇게 또 올라갈 건지도 이제 봐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예년과 다르게 23년과 24년과 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요런 패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강남과 잠실의 분위기가 전체 서울로 퍼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로 퍼질 것이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달아오르는 현상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봐보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에 급격하게 오르는 내용들을 봐보면, 급격하게 오르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죠. 근데 3개월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급격하게 오르긴 하는데 3개월 이상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했었을 때 1월 달까지는 거래량의 추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1월에는. 근데 오쏘공이 발생을 하면서 5천 건이 발생을 했고요. 당연히 3월 달도 그러겠죠. 4월 달도 그럴 거예요. 2, 3, 4까지 뭐 5월 달은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잔금을 치르고 나서는 추가 여세를 몰아가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하락론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한계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입을 했던 건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봐 보면 25년 2월 달에 지금 30억을 여기 찍었죠. 30억을 14층.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30억을 이렇게 찍은 게, 그리고 전세 거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요 지금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실거래 신고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가 2월 달에 거래가 잔금을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2개월, 2월, 3월, 뭐 4월, 뭐 4월이나 5월 달에 이렇게 친다 하면은, 요 정도 4월 달에 친다고 하고 5월 달에 친다고 하면은, 요 기점으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3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조기 대선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7월 달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또 되죠. 3단계가.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3개월쯤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반기에는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흐름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뭔가 유동성에 여력을 주거나 정책적인 방향에서 눌려 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고 했었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시주 경제 상황이나 거래 흐름이나 거래 패턴이죠. 지난 3년 동안의 거래 패턴을 봤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급격하게 오르는 장세가 지속되기는 쪼끔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폭락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폭락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3 년의 추이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겠다. 그리고 급등한 경우에는 급등을 한 후에 이 급등을 한 후에 이거를 추격하는 매수세가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연속적으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쪼끔 무리수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요 거래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30억 찍은 거래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사고 싶은 가격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매물 호가들은 30억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33억, 뭐 30억, 33억 매도인들은 이렇게 지금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매수인들이 이거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다 사지 않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살 사람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답변은 요렇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